안녕하세요. How보다 Why가 중요한 질문 메이커입니다. 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늘어나면 그 분야는 익숙해집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일이 진행되는지도 알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도 알며 사람들과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일의 진척이 빠릅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신경을 덜 써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뭔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길들면 그 익숙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 시점을 놓치기 쉬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배워가며 일하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식이 쌓이고 숙달되면 그 일은 쉬워집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충분히 쌓였음을 의미합니다. 역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면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일하는 범위를 계속 늘려야 합니다. 일의 경계를 자꾸 넓혀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경계가 넓어지면 결국 나의 역량도 커집니다. 그런데 일하는 범위, 즉 역량의 확장은 선형이라기보다 계단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조금씩 좋아지다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변화 시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없다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는 결국 퇴보를 의미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성장이 느려졌거나 멈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이 쉬워지거나 여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성장이 멈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 속도의 감소나 성장의 멈춤을 인지했다면 다음 단계에 내 모습을 그려봐야 합니다. 이때 고민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실행에 돌입하면 성장이 아닌 잔기술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키가 크는 게 아닌 살만 쪄 비만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살만 찌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살만 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버거운 다음 단계를 그려봐야 합니다. 버거운 다음 단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귀납적 사고가 아닌 연역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그리고 그 모습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연역적 사고로 버거운 다음 단계를 그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성장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버겁게 그리지 않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만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술만 늘어나는 수준의 변화만 있게 됩니다. 제가 일했던 브랜드는 작은 평수의 매장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12평에서 15평대의 매장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해당 평수 매장의 상품 구성과 매장 운영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비슷한 평수의 경쟁 브랜드들보다 매장당 평균 매출도 높았습니다. 일은 익숙해지고 매장당 매출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변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다음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기존 매장의 평수를 그대로 두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 평수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템별 상품 구성비 정도만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이 좁은 탓에 고객 편의를 추가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간 100억을 할 수 있는 50평대 매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강남, 명동, 홍대, 대구 동성로, 부산 광복과 같은 대형 상권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거워 보이는 다음 단계를 그렸다면 그 그림을 완성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50평은 기존 매장 대비 3배 이상 되는 크기였습니다. 3배나 넓은 매장을 채우려니 상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도 기존과 달라야 했습니다.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아이템 중에 기존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처음 해본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15평 매장 대비 판매사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판매사 교육 프로그램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새로 추가하거나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버거운 목표를 세우니 갑자기 해야 할 영역들이 늘어났습니다. 버거운 목표는 기존에 알던 지식과 기술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도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계획보다 작게라도 빨리 테스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실행을 놓치면 안 됩니다. 50평 매장에 새롭게 구성하기로 한 아이템이 고객 니즈에 맞는지는 실제 판매가 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50평 매장을 오픈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이 고객에게 맞는지 확인하면 야심차게 준비한 50평 매장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기가 힘듭니다. 오픈해야 할 50평 매장을 구하기 전이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소량 만들어 기존 매장이나 온라인으로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과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직렬이 아닌 병렬로 일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다 보면 계획을 논리적으로 짜게 됩니다. A가 끝나고 B를 시작하고 B가 끝나야 C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동시에 가능한 것들은 병렬로 동시에 진행해야 완성 시점이 빨라집니다. 50평 매장을 만들려면 새롭게 50평 매장을 구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매장을 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매장들을 채울 새로운 상품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매장이 구해지고 그 다음 매장을 채울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픈 시간이 길어집니다. 상품을 준비하면서 매장도 찾아야 합니다. 상품 개발과 매장 계약 간에 시차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가능한 가장 빨리 실행하도록 병렬로 스케줄링 해야 합니다. 실행 과정 중 중요한 2번째는 실체를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데드라인과 연관됩니다. 아무리 상품을 잘 만들더라도 매장을 구하지 못하면 그 상품을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는 힘이 빠져 데드라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매장이 존재해야 일하는 탄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매장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구하기 힘든 핵심 상권의 50평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상권의 30평대 매장을 테스트 오픈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 일해야 데드라인이 관리됩니다. 매장 확장으로 설명했지만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더뎌지거나 멈출 때를 다시 도전할 시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높은 목표, 버거운 목표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 그 목표를 완성할 때 필요한 것들을 찾고 해결 시점을 병렬로 스케줄링 합니다. 이때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게 조그만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익숙함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이자 이제 다시 성장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성장할 때인가요?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